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서울의 가을은 항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곤 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치며 아파트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잠을 방해했다. 나는 민화, 35살의 평범한 고등학교 미술 교사였다. 매일 학생들의 그림을 평가하며 내 삶의 색채가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꼈다. 이혼한 지 5년, 그 후로 연애는커녕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조차 피했다. 가족은 멀리, 친구들은 바쁘다며 연락이 뜸했다. 이 빈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나날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다 지쳐 침대로 기어들었다. 김영하의 소설 한 권이 베개 옆에 떨어져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 제주도의 바다를 걷고 있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갑자기 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가 났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흔들었다. 이모, 이모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눈을 뜨자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민설이었다. 내 여동생의 딸, 21살의 대학생. 그녀는 올해 초 부모님의 이혼으로 집을 나와 내가 사는 이 작은 아파트로 피신 온 지 석 달째였다. 민설은 항상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민설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나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침대 불을 켰다. 방 안이 밝아지자 그녀의 모습이 선명해졌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리고 평소 입던 캐주얼한 청바지 대신 헐거운 파자마 차림이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는데 화면이 꺼진 채로 떨리고 있었다. 이모.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연인이 저를 버렸어요. 갑자기 메시지 하나로 이제 그만하자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민설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 꿇듯 주저앉아 내 다리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설의 연인은 남자였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미래의 남편감이라고 자랑하던 그 녀석.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까? 나는 어색하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체온. 따뜻하고 동시에 무거웠다. 그래. 울어봐. 이모가 여기 있으니까. 천천히 이야기해봐. 민설은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서울의 젊은이들이 흔히 겪는 아픔이었다. 연인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었다. 민설은 그 다른 사람이 여자라는 걸 알게 됐다. 연인이 솔직히 털어놓은 고백. 나는 남자가 아니야? 너를 사랑한 적 없었어. 그 말 한마디가 민설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랑의 본질을 의심하게 됐다. 왜 나를 선택했지? 왜 이제야 말해?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그녀는 밤새 울며 방문을 두드린 것이다. 나는 민설을 안아 올려 침대에 앉혔다. 빗소리가 여전히 창을 두드렸다. 우리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 민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내 과거를 떠올렸다. 25살,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의 대학 시절의 연인, 지은. 우리는 미술 동아리에서 만나 밤새 그림을 그리며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지은은 결국 미국으로 떠났고 나는 결혼이라는 단전한 선택을 했다. 그 후의 삶은 회색빛이었다. 민설아, 사랑은 때론 아프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솔직하지 못한 거지? 민설은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내 얼굴은 오랜만에 부드러워 보였다. 이모는 그런 적 없으세요? 사랑 때문에 무너진 적? 나는 미소 지었다.
있지.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어. 내 이모로.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민설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고 나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서울의 밤은 그렇게 우리를 감쌌다. 빗소리 속에서 아주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순간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줄은? 다음 날 아침, 민설은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다. 나는 부엌에서 김치찌개와 밥을 차렸다. 한국 가정의 아침은 항상 이렇게 따뜻해야 한다. 민설이 테이블에 앉아 수저를 들자 그녀는 갑자기 웃었다. 이모, 어제. 고마워요. 오랜만에 제대로 울었어요. 울고 나면 가벼워지지. 오늘은 대학 가서 친구들 만나봐. 삶은 계속되니까. 민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는 홍익대학교 미술과 학생으로 나처럼 그림을 사랑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스케치북을 들고 한강으로 나가곤 했다. 이번 주말도 그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민설의 휴대폰이 울렸다. 연인으로부터 온 메시지.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친구로 지내자. 민설은 그걸 읽고 또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민설아, 내가 먼저 놓아줘야 해. 얽매이지 마. 그 주 내내 민설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저녁이면 우리는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로맨틱한 이야기. 민설은 디모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 이미 강해. 그냥 아직 모를 뿐이야. 어느 토요일,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민설은 스케치북에 강물과 다리를 그렸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부드러운 곡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순간 가슴이 뛰었다. 이게 뭐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내 조카. 단지 위로를 주는 이모일 뿐. 하지만 그날 저녁 민설이 말했다. 이모, 나 요즘 이상해요. 연인이 떠난 후로 남자에 대한 감정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여자친구들이 더 가까워 보이네요. 나는 놀라 그녀를 보았다. 민설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요. 그냥 이모처럼 따뜻한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민설의 방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 그리고 내 방으로 스며드는 그녀의 향기. 이 감정은 무엇일까? 금기된 것?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시간이 흘렀다. 10월의 서울은 단풍으로 물들었고 거리에는 추석을 앞둔 분주함이 가득했다. 민설은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다. 대학 과제에 매달리며 친구들과 카페를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일 저녁 그녀는 내 방으로 찾아왔다. 이모, 오늘도 이야기 들어줄래요? 라고. 우리는 차를 마시며 밤을 보냈다. 민설의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다. 그녀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다툼, 그리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모, 나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여자아이들과 손잡고 다니는 게 좋았고 남자애들은 무서웠어요. 그런데 세상이 정상이라고 하니까 억지로 남자친구를 사귀었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민설아, 세상은 변해. 한국도 이제 LGBTQ 커뮤니티가 커지고 있어. 홍대에 가면 무지개 깃발을 봤을 텐데. 민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런데 가족이, 엄마 아빠가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모는요? 이모는 나 같은 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망설였다. 내 비밀을 털어놓을까? 지은과의 사랑, 그 아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어떤 사랑이든. 그 주말, 우리는 송추절을 준비했다. 민설의 어머니, 내 여동생이 다녀갔지만 민설은 덤마한테는 아직 말 못해요 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함께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었다.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설이 반죽을 만지작거리며 장난스럽게 내 뺨에 밀가루를 묻혔다. 이모, 웃어요. 이모 웃는 모습 예뻐요.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 그 순간 민설의 눈빛이 변했다. 부드럽고 깊은.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았고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설이 먼저 손을 뗐다. 미안해요. 이상한 분위기네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했다. 아침에 민설이 커피를 타주며 내 손을 스치면 가슴이 설레었다. 저녁 산책 중에 그녀의 팔이 내 팔에 닿으면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민화야, 정신 차려. 그녀는 내 조카야. 하지만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11월 초, 민설이 대학 축제에 나갔다. 나는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다. 주제는 한강의 일몰. 붉은 하늘이 물에 비치고 두 그림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우리였다. 민설이 돌아온 건 새벽이었다. 축제에서 술을 마신 탓에 비틀비틀. 나는 그녀를 부축해 침대로 데려갔다. 민설아, 괜찮아. 그녀는 몽롱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이모. 오늘 친구가 나한테 고백했어요. 여자 친구가. 나는 숨을 죽였다. 그래. 그리고 너는? 민설은 웃었다. 취한 웃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모 생각나서 거절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설은 내 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모, 나 이모 좋아해요. 가족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민설아, 너 취했어. 자, 내일 이야기하자. 민설은 울음을 터뜨렸다. 왜요? 이모도 느껴요. 우리 사이에 무언가 있잖아요. 나는 방을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명동의 네온사인, 남산타워의 사랑의 자물쇠. 그 모든 게 나를 비웃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설은 사과했다. 이모, 미안해요. 술김에. 괜찮아. 잊자.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그 후로 우리는 어색해졌다. 민설은 대학에 더 자주 가고 나는 학교 일에 매달렸다. 학생들의 크리스마스 전시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사랑의 색채라는 테마로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 하나가 물었다. 선생님, 사랑은 왜 이렇게 복잡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은 색처럼 다양하니까? 빨강도, 파랑도, 때론 회색도 필요해. 집에 돌아오면 민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민설은 LGBTQ 모임에 다녀왔다고 했다. 홍대 클럽에서 만난 언니들 정말 따뜻했어요. 나도. 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 길을 찾아가.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싹텄다. 민설을 사랑하게 된 건가? 이 감정은 가족일까? 아니면 금단의 사랑.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가족 내에서 이런 감정은 태교였다.
뉴스에서 본 기사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가족의 배척. 나는 두려웠다. 12월, 크리스마스가 왔다. 우리는 집에서 보냈다. 민설이 선물을 줬다. 작은 목걸이, 은색 하트 모양. 이모한테. 항상 곁에 있다는 의미예요. 나는 그녀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한강의 그 일몰. 우리 추억으로. 민설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모. 사랑해요. 그 말에 나는 그녀를 안았다. 가벼운 포옹.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심장이 함께 뛰었다. 눈박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그렇게 우리를 감쌌다. 이 사랑이 시작된 건지 끝날 건지 모른 채. 겨울이 깊어지자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민설과의 관계는 미묘한 선 위를 걷는 듯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 슈퍼마켓에 갔고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일상적인 순간들이 로맨틱하게 느껴졌다. 민설은 점점 자신을 드러냈다. 이모, 나 레즈비언 같아요. 인정할게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내가 정하는 거야? 이모는 항상 지지할게. 하지만 내 감정은 숨길 수 없었다. 밤에 혼자 누워 민설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손끝의 온기. 나는 지은을 생각하며 울었다. 왜 다시 이런 아픔을 지은에게 연락을 해볼까? 하지만 번호는 오래전 지웠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며 민설이 말했다. 이모, 올해 소원은 우리 둘이 행복하는 거예요. 타워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불빛이 바다처럼 출렁였다. 민설이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다. 민설아. 나도. 너를.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민설의 입술이 내 뺨에 스쳤다. 가벼운 키스. 고마워, 이모. 사랑해. 나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 1월, 민설의 생일이었다. 22살 나는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집을 장식하고 그녀 좋아하는 떡볶이와 치킨을 주문했다. 친구들을 불렀다. 민설의 대학 친구들, LGBTQ 모임에서 만난 소녀들.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민설은 케이크를 불며 소원했다. 이모와 영원히 함께. 파티 후 친구들이 돌아가고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민설이 와인을 한 잔 따랐다. 이모, 오늘 제일 행복했어요. 이모 덕분에.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야. 그 밤, 민설은 내 방으로 왔다. 이모, 같이 자요. 추워서. 우리는 침대에 누웠다.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나눴다. 민설의 숨소리가 내 귀에 스쳤다. 이모, 나 이모한테 끌려요. 가족이 아니라 여자로. 나는 숨을 죽였다. 민설아. 그건. 알아요. 조카라서. 하지만 느껴지잖아요. 우리 사이에.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천천히. 이 감정을 이해해야 해. 그 후로 우리의 사랑은 싹 텄다. 손을 잡고 산책하고 서로의 그림을 감상했다. 민설은 내게 스케치를 선물했다. 두 여자가 손잡고 걷는 모습.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너는 내 빛이야. 2월, 발렌타인데이, 민설이 초콜릿을 만들었다. 서툰 손맛이지만 마음이 담겼다. 우리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눈 덮인 강변, 따뜻한 커피.
민설이 말했다. 이모, 우리 연인이 되어. 비밀스럽게. 나는 망설였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니 거부할 수 없었다. 그래. 우리만의 사랑으로. 우리의 로맨스는 그렇게 시작됐다. 키스는 부드럽고 포옹은 따뜻했다. 우리는 한국의 봄을 기다리며 서로를 발견했다. 민설은 지모,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두려워요. 결혼법도 없고 차별도 하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세상은 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3월, 민설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민설아,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남자친구는? 민설은 당황했다. 나는 부엌에서 듣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 30 넘으면 시집가야 해. 민화 이모처럼 혼자 사는 거 봐, 불쌍하지?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민설은 엄마, 나 외내기를 갈게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냈다.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문 들었어. 내가 여자랑. 민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 모임 친구. 나는 나서서 말했다. 언니, 민설이는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나를 노려보았다. 민아, 너도 조심해. 가족 망치는 거 싫어. 그날 밤 민설은 울었다. 이모, 우리 끝나야 해요. 엄마가 알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싸워보자. 하지만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였고 서울 거리는 연인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림자에 가려졌다. 민설의 어머니 방문 후 그녀는 불안해했다. 이모, 나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누가 봤대요? 우리 둘이 손잡은 걸. 나는 놀랐다.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퍼지면.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우리는 조심할게. 하지만 조심은 한계가 있었다. 4월, 민설의 대학에서 LGBTQ 행사가 열렸다. 그녀는 참가했다. 나는 집에서 기다렸다. 밤늦게 돌아온 민설은 흥분된 얼굴이었다. 이모, 오늘 연설했어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지해주는 교수님도. 나는 기뻤다. 잘했어. 내 용기가 대단해. 그날 우리는 특별한 밤을 보냈다. 서로의 꿈을 나누며 미래를 그렸다. 언젠가 제주도에 작은 집을 짓고 살자. 그림 그리며. 하지만 다음 날 충격이 왔다. 민설의 휴대폰에 익명의 메시지. 너희들 이상해. 조카와 이모. 역겹다. 사진 찍혔어. 첨부된 사진 우리 둘이 한강에서 포옹하는 모습. 누가 찍었을까? 민설은 패닉에 빠졌다. 이모, 어떻게 해요? 이게 퍼지면. 나는 침착하려 애썼다. 신고하자. 사이버 경찰에. 하지만 민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더 알려질 거예요? 우리 비밀. 그 후로 우리는 거리를 피했다.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민설은 우울해졌다. 이모, 나 때문에. 이모 삶이 망가질까봐. 아니야. 사랑은 망가뜨리지 않아. 5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내 학생 중 하나가 물었다. 선생님, 인터넷에 민화 선생님 사진이 돌고 있어요. 레즈비언. 나는 충격받았다. 사진이 퍼진 모양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불렀다. 민화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학교 이미지. 나는 울음을 참았다. 개인 사생활입니다. 직장과 무관해요. 하지만 교장은 학생들한테 나쁜 영향이라고 했다. 쉬는 게 어때요? 나는 집으로 돌아와 민설에게 말했다. 나 학교에서 잘릴지도 몰라. 민설은 울며 사과했다. 내 탓이야. 우리 헤어지자. 아니, 그게 해결이 아니야.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민설은 지모, 나 약해. 도망치고 싶어라고 소리쳤다. 나는 사랑은 도망치지 않아 라고 외쳤다. 다음 날 민설은 사라졌다. 짐을 싸고 쪽지 한 장 이모, 미안해. 나 혼자 생각할게. 사랑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서울을 헤매며 그녀를 찾았다. 홍대, 한강, 대학. 친구들에게 물었다. 민설 어디 갔어? 한 친구가 말했다. 모임에서. 여자랑 갔어요. 새 연인.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배신. 민설이 나를 버린 건가?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빈 방,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6월, 여름 비가 왔다. 나는 직장을 잃었다. 교장에서 잦은 사직을 권유했다. 가족에게 연락했다. 여동생이 전화로 소리쳤다. 민화 너 미쳤어? 내 딸을 유혹해? 유혹. 우리는 사랑해. 사랑. 그건 병이야. 민설 데려와. 하지만 민설은 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그림을 그렸다. 검은색과 회색으로 물든 서울. 제목, 잃어버린 빛. 여름이 더웠다. 서울의 습한 공기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민설이 떠난 지 한 달, 나는 매일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다. 소셜미디어, 친구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여동생은 나를 피했고 옛 동료들은 안타깝다오는 말만 했다. 나는 프리랜서로 그림을 그리며 버텼다. 주문은 적었고 마음은 더 메말랐다. 어느 날 우연히 홍대 거리에서 민설을 봤다. 카페 테라스에 앉아 누군가와 웃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여자였다. 긴 머리, 밝은 미소. 민설의 새 연인. 나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다. 민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아니, 언니. 재미있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배신의 아픔이 밀려왔다. 왜? 나를 버리고. 그렇게 빨리 밤새 울었다. 다음 날 나는 민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답이 왔다. 이모. 미안해. 만나서 상처 줄까봐. 와, 제발. 우리는 한강 카페에서 만났다. 민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모, 건강해요. 너는 그 여자랑 행복해. 민설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그냥 친구예요. 위로받으려고. 이모, 나 무서웠어요. 사진 때문에, 가족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도망. 그게 사랑이야? 민설은 울었다. 사랑해요, 이모. 그런데 현실이 너무 무서워. 엄마가 나 끊으라고 했어요. 민화랑 엮이면 가족 끝이라고. 나는 충격받았다. 여동생의 배신. 그래. 그럼 나 혼자 싸울게. 너 없이. 민설은 손을 잡았다. 이모. 다시 시작할까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나는 뿌리쳤다. 아니. 내가 선택한 거야? 배신당한 기분이야.
나는 떠났다. 그 후로 민설의 연락이 끊겼다. 7월, 나는 제주도로 갔다. 혼자. 바다를 보며 그림을 그렸다. 파도 소리가 내 아픔을 씻어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지은에게 이메일을 썼다. 지은아, 나 아직도 아파. 새 사랑을 잃었어. 답이 왔다. 민화야, 와, 만나자. 서울로. 지은은 돌아와 있었다. 미국에서 성공한 화가. 우리는 재회했다. 카페에서 옛 추억을 나눴다. 민화, 너 여전해. 아름다워.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지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다시. 우리. 하지만 내 마음은 민설에게 있었다. 아니. 미안.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8월, 민설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자해했다는? 병원에 입원.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민설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이모. 와줘서 고마워. 왜 이런 짓을? 외로웠어요. 이모 없이 그 여자도 떠났어요. 나 혼자였어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바보. 나 여기 있잖아. 어머니가 들어왔다. 민화. 너 때문에. 언니, 그만해. 민설이는 우리 딸이야. 사랑을 탓하지 마. 어머니는 무너졌다. 미안해. 나 무지했어. 한국에서. 이런 사랑을 이해 못했어? 그날 우리는 화해했다. 민설은 퇴원했고 우리는 천천히 재건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설은 지모, 나 변할게. 강해질게 라고 약속했다. 9월, 가을이 다시 왔다.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LGBTQ 지원센터.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다. 사랑은 용기가 필요해. 가족도 변할 수 있어? 우리의 사랑은 회복됐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는 남았다. 10월, 단풍이 서울을 물들였다. 민설과 나는 다시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이번엔 숨기지 않고. 센터의 도움으로 여동생과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너희를 지지할게 라고 했다. 가족의 축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외부에서 왔다. 사진을 찍은 사람이 드러났다. 민설의 대학 선배, 질투심에. 그는 우리를 협박했다. 돈 주면 지워줄게. 민설은 두려워했다. 이모, 어떻게 해? 나는 결심했다. 공개하자. 숨기지 말고. 우리는 블로그에 썼다. 우리 이야기. 레즈비언 커플, 조카와 이모. 하지만 사랑은 가족을 넘어선다의 사진과 함께 반응은 엇갈렸다. 비난도, 지지도 왔다. 뉴스에 실렸다. 한국 사회의 금기, 가족 내 동성 사랑. 시위가 벌어졌다. 보수단체가 비정상시라고 외쳤고 젊은이들은 사랑은 자유라고 맞섰다. 우리는 인터뷰를 했다. 민설의 목소리. 두려웠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이모 덕분에. 나는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테마, 금단의 색채. 한강, 우리 포옹, 가족의 눈물. 관객들은 울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나도 옛 연인을 잃었어. 용기 줘서 고마워. 11월, 재판이 있었다. 선배는 처벌받았다. 우리의 용기가 사회를 흔들었다. 민설은 졸업했고 나는 새 학교를 찾았다. LGBTQ 교육 프로그램. 12월, 크리스마스. 우리는 한강 벤치에 앉았다. 눈이 내리고 도시가 빛났다. 민설이 말했다. 이모,
우리 결혼할까요? 법이 없어도 마음으로. 나는 웃었다. 그래. 영원히. 우리의 사랑은 비극이 아닌 희망으로 끝났다. 한국의 봄처럼 새로운 시작. 민설과 나는 서로의 빛이 됐다. 세상은 여전히 혹독하지만 사랑은 그걸 이긴다. 그리고 그 밤, 빗소리가 아닌 눈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영원히.